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100원에 네. 7%입니다. 15,100원에 7%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행운의 7%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부건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비중도 작아서 네. 이제 추가 매수도 궁금하고 예. 이게 지금 이제 배당금이 지금 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배당까지 생각하면서 이거 한 내년 초까지 끌고 가면 어떨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네. 대선 정책으로 부동산 쪽으로 정책이 나오면 네. 건설주한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심을 하고 또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또 이제 동부건설에 대해서 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해당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본 종목이 일단 첫 번째 배당을 얼만큼 하는지 과거력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올해 아직 결산 우리가 얼마나 할지를 우리 회사 측에서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과거에 배당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시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동부건설을 대선 전 정책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략을 하셨는데 자, 이런 스토리 매매에 대한 부분 굉장히 또 긍정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잠깐 제가 이제 뭐 태클 거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자, 동부건설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꾸준히 있었는데 자,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냐 아니냐 그 저항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금 추격 매수를 진행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매수매도 기술적인 부분들에서의 타이밍은 그럼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진짜 시청자분께서 크게 한 방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요. 남들이 안 살 때, 과거 시세 다 반납하고 저점 찍고 여기서 이중바닥 다지고 반등할 때 이때 위치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공시에 대한 부분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결산 기준 우리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계산이 안 됐는데 자, 정정해서 된 부분들을 보면은 자, 보통주 기준으로 4% 정도의 시가 배당을 했습니다. 즉, 내가 주식을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4만 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400만 원의 결산 기준 배당을 2018년도 주주들에게 2019년도 연초에 진행을 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작년 기준으로 2020년도에 우리 배당 진행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자, 보통주 기준으로 8% 정도의 배당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건설주 치고 굉장히 많은 배당을 한 거예요. 보통의 보험주들, 은행주들이 8% 정도 하는데 건설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많이 번 돈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으로 배당을 많이 작년에 진행해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2020년도 2월 달에 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누구에게 배당을 해줬을까요? 어떤 주주들에게? 2019년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자, 올해도 배당을 해줬습니다. 연초에. 누구에게 해줬을까요? 작년 연말 기준, 작년 12월 29일까지 주주였던 분들에게 배당을 해준 겁니다. 즉, 1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2020년도 작년 연말 말일 기준으로만 주주가 되면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자, 시가 기준 6% 정도의 보통주 기준 배당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를 내볼게요. 2019년도 4%, 그리고 2020년도 8%, 그리고 자, 올해는 6% 정도 했습니다. 4, 8, 6이면은 평균적으로 6% 정도의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6%면은 은행이자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죠? 은행이자 적금 드시면 지금 혹시 몇 %인지 아시나요, 시청자분? 모르시나요? 지금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주식은 가지고만 있으면 연간 6%의 배당 수익을 줍니다. 네. 평균 6%요. 그러면은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동부건설처럼 배당 많이 주는 거 사가지고 6%씩 계속 그냥 배당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주로서의 매력,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나는 매수를 했다. 네. 라는 관점에서 매도 타이밍은 12월 29일이 이 종목의 배당 날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12월 29일까지 주주면, 정정하겠습니다.
12월 29일 기준 내가 주주면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내가 돈을 12월 29일 주주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실제 거래일 기준 이틀 뒤에 그 거래가 실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9일 기준 이틀 전까지 매수세가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6%의 배당 이자를 받으면 60억이잖아요. 잠깐 그거 일주일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 6% 버는데 그 매수세가 연말에 배당주에 몰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본 종목 12월 29일까지 주가를 가늠해서 내가 6%의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평가 수익이 6%를 초과해서 10% 수익 나면 배당 안 받아도 10% 수익을 챙기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 판단해가지고 매수 그러니까 차익 실현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동부건설이 왜 배당을 많이 해줄까에 대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기업이 2005년도까지만 해도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우리 과거력을 좀 보시면은 자, 감자를 진행했어요. 2005년도, 2006년도에 감자를 2번이나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릭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에 뭐 영업이익이 현금성 자산이 생긴 게 아닌데 자본을 줄임으로써 우리 재무제표상으로 가짜 그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우리 감자인데 보통은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우리 동부건설이 자본 총계가 200억이었습니다. 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200억밖에 안 되던 회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4,500억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건설주 호황,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짓기만 하면은 분양 완판. 이런 건설주 호황에 따라 지금 실적이 기존에 5천억에서 7천억, 8천억, 1조 1천억, 작년에 1조 2천억, 올해는 1조 1천억 원 정도로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지금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건설의 호황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가 우리가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자산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아파트가 뭐 암호화폐 모든 원자재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호황이 우리 2023년도까지 지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본 기업의 실적 견고하게 나타나고 돈을 잘 버니까 배당도 많이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본 종목이 실적 안 좋아서 주가 바닥쳤지만 다시 한번 실적 개선되어가는 과정 속에 과거 현대상선 HMM의 그런 큰 그림에서의 HMM 차트를 추종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연말 전까지만 상황 보고 6% 이상이 수익이면 평가 수익을 내시고 배당 수익보다 못하면 배당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장 좀 다행인 부분은 좀 비중이 작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3,7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저는 이 부분에서 평단가 조금 더 낮추신 다음에 연말까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그때 상황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을 얼마 정도 더 실으면 되고,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12월 연말이라고 하면은 당장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당장 이제 연말입니다. 이게 안 빠지고 갈 수도 있고 빠지고 갈 수도 있는데, 안 빠지고 가면 그냥 기 보유 중인 물량으로만 들고 가시고요. 자, 빠지고 간다 하면 13,600원 손절 잡고, 자, 과거의 이 저가 라인 여기서 최대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1차 목표가 15,000원,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배당주들이 배당락 이전에 뭔가 큰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은 그 배당 6% 받기 위한 자금이 막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직전 고가 영역 때 15,000원, 16,000원을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가 이 종목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16,000원 구간에서 비중 정리를 하시되 일부 수익분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를 좀 노려보는 형태로 여기서는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식이라는 게 많이 사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많이 사는 명분이 이 주식은 연말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말일까지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13,600원 손절 잡고 이 부근까지 빠지면, 즉 이 추세 하단까지 빠지면 여기가 바로 시청자분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혹은 비중 없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주일, 2주일 정도 시세를 노려볼 만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평단가가 뭐 지금 2%, 3% 정도 손실인데 저는 연말까지 한 번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고 그 버는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연간 기준 6% 배당 나눠주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저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면 1배수 추가 매수하시고 안 빠지면 기보유 비중으로 자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12월 29일이 배당 날이기 때문에 12월 27일까지 상황 보고 거기서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거나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